4억 5천만 원. 마음에 안 드는데 인허가 절차를 어쨌거나 위법한 거잖아요. 빠꾸 없이 그냥 과태료 조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욕심내서 충분히 환급시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세무조사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세무서 들어가기 전에 모의 대응하면서 쟁점 사항을 체크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럼 지금 고객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현수 쌤이 정리해봤죠? 근데 문제는 판 게 후순위가 아니라 네. 선순위를 팔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였군요. 네, 선순위를 먼저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도 이제 살펴봤듯이 후순위 공동상주택 아직 C가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C를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의뢰인께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세관점에서는 뭐 비과세는 당연히 적용 안 해주는 거고 뭐 중과까지 적용했던 거였죠? 네, 맞습니다. 당시 3주택자로 보아서 기본세율의 30% 중과세율을 적용하였고. 잠깐만, 그럼 가세관점에서는 2주택자로도 안 보고 3주택자로 본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세했을 때 지금 예상 적출세액이 얼만데? 최대 이제 30% 중과세율 적용해서 4억 5천만 원 정도. 이런 상황에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중과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과 부분은 이게 3주택으로 봐서 하는 게 맞나요? 먼저 제가 하나하나 먼저 그 논리를 부셔보고자 명확한 시행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수지분자들은 애당초에 공동상수주택에서 주택수 빠진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택수 하나 뺄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일시적 주택 그 D 새로 채택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빼야 할 텐데 그 빼 논리는 찾았나요? 네, 그렇죠. 2주택으로 중과세율 된다고 하면 2주택에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좀 명확해진 사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같은 그 비과세 판단할 때는 그 비과세 특례 규정 시행령 155조가 2개까지 중첩이 되잖아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서 빼는 거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빼는 거 이게 중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세무서에서는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봐서 관련 예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실관계가 저희랑 완전 비슷하나요? 네, 거의 동일하다시피 했고요. 거의 저희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플랜 B, C까지는 된 것 같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유리하게끔 고지를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욕심내서 이거 약간 비과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나는 좀 직관상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상 비과세 받기는 대표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개정 후의 법령이고요. 왼쪽이 17년도 2월 3일에 개정됐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이 상속 개시일 당시에. 근데 우리가 문제는 네, 판게 하필이면은 네. 선순위를 팔아버려가지고 네, 그게 아쉬운 상황인데 근데 후순위는 안 빼준다는 거잖아. 저희가 이제 한번 심판 정부 걸어볼 만한 건으로는 상속 개시일 당시에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속 개시일 당시 법령에서는 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죠. 근데 창원쌤 의견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게 시행되기 전이니까 예.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잖아. 시행일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죠. 그 전에 상속이 됐든 말든 어쨌든 우리의 매각 시점은 이 개정 이후에 매각했으니까 라고 가세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면 약간 어거질 수 있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만 인정해주겠다고 바뀐 취지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공동상속주택이라는 건 이유 하나만으로 비과세 특수 다 빼주면 약간 어찌 보면 조세회피 행위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 때문에 또 빼준 것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미리 팔고 세금 내고 팔았는데 상속 이후에 개정된 규정 가지고 뭐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비과세 적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중과잉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이미 개정 규정이 확실하게 시행일이 기재돼 있어서 비과세가 쉽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는 충분히 한번
논점 잡아서 추정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 사실 중각까지만 세이브 돼도 우리는 지금 괜찮아요. 근데 최대한 비과세까지도 한번 로직을 만들어보는 관점으로 이 부분 추가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번엔 님 거 네. 부가세 환급 거절 나온 거 있잖아요. 금액이 꽤 크던데? 우리 그때 환급 1억 신청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얘네 거의 5천만 원 정도 환급 거절했던 것 같은데? 뭐 세법만 보면 심플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맞고 잡으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세법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큰 문제 없다는 판단하에 들어갔는데 이게 세법 말고 다른 문제가 처음 보여드릴 사례는 심사 94-286 사례인데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 예판을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면은 세법상으로는 심플할 것 같은데 아까 뭐 과세 관점에서 다른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 절차를 어쨌거나 위법한 거잖아요. 아, 그치. 그 이슈가 실질적으로 정말 위험한 이슈인지 아니 거품이 껴있는 약간 불확실한 그냥 걱정이 먼저 드시는 건지를 우리가 판단해 드릴 수 있으면 세법은 문제 없지만 파법상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권해드리기 애매한 거니까. 해당 그 요건을 위배하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이 있었습니다. 과태료가 있어? 네. 어. 네, 하지만 과태료 최고 이제 부과돼봤자 100만 원 정도 상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들었고 이제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거는 직권 취소? 네, 맞습니다. 직권 취소되면 근데 대안이 있나?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직권 취소로 되면 되게 그러니까 이제- 벽구 있는 걸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취소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 이후에 뭐 다른 업종이나 이런 걸 세팅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건데.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지금 농어촌 민박업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는 건데 유사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요건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만약에 이게 반려가 되더라도 제가 또 알아본 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차로는 관광펜션업이고 네, 이거는 근데 요건 될 것 같으니까 문제 없어 보이는데 혹시 안 될까 봐 B까지 봤다는 거죠? 여기 관할 이제 주무관청 있잖아요. 여기 물건지 정보 얘기하고 새로 이제 등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펜션업상 요건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일반 숙박업으로도 요건 다 충족하는지 여부 최종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속된 말로 빠꾸 없이 그냥 과태료 조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환급 시도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 환급 이슈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요.